안녕하세요. 큐팍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트럼프와 메인주의 주지사 간의 그 설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트럼프와 메인주의 주지사가 이제 설전을 벌인 그 장면을 보고 뭐 누가 더 잘했다, 뭐 누가 잘못했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언론에서도 이제 그런 뉴스가 나고 제가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건 메인주의 주지사가 트럼프에게 대들었다가 이제 트럼프에게 뭐 한 방 먹은 해프닝으로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여기서 그 주지사가 트럼프한테 당당하게 자기 의사를 밝히고 트럼프에게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다는 뭐 그런 식으로 높이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트럼프와 어떤 민주당 의원들 간의 어떤 논쟁이나 그런 설전에 있어서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 이런 거를 판단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제가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런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저렇게 자신의 주장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그건 사실 용기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맞는데 자, 저 용기가 실제로 정당한 거고 저런 게 높이 평가될 만한 그런 용기인지 그런 거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자, 용기가 다 똑같은 용기가 아니죠. 정당한 거면은 그게 진짜 용기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무모한 거죠. 우리가 보통 흔히 무모한 거를 무대뽀라고 하는데 저 주지사가 보여준 행동은 용기가 아니고 정당한 용기가 아니고 사실은 무대뽀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예, 영상에서도 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 트럼프가 주지사에게 메인주는 왜 대통령의 행정명령인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자 경기 금지 명령을 안 지키냐라고 했을 때 주지사는 그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했고 이제 그게 무대뽀인 이유가 뭐냐면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스포츠 참가를 금지시키자고 하는 건 미국 국민의 80%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영상에서도 여론조사 그 결과를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뉴욕 타임즈에서 조사한 거.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국민이 대다수가 동의한다고 그게 꼭 옳은 건 아니죠. 다수가 동의해도 소수 의견이 맞을 때도 있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로 이슈가 뭐냐면 미국 대학 스포츠 연맹인 NCAA나 그 밖에 많은 그 스포츠 조직에서도 스포츠 기관에서도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자 경기에 참가를 이제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바이든 정권 때 트랜스젠더의 수상 경력도 이제 무효로 만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메인 주지사가 자신의 주장을 계속 밀고 나간다는 게 메인주의 학교 선수들에게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선수들은 전국대회에 참가를 못하게 되겠죠. 메인주는 이 NCAA나 다른 운동 그 협회에서 정한 규칙을 안 따를 거니까. 그러면은 메인주의 운동 선수들은 자기들끼리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메인주의 주지사가 틀린 두 번째 포인트고 자,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안 들으면 그러니까 연방정부의 명령을 안 따르면 이 경우에는 약 200억 불, 200 밀리언인지 250 밀리언인지 그 정도의 연방 지원금이 끊깁니다. 그 어떤 분이 댓글에 미국주는 자치적으로 운영되고 뭐 연방 정부가 마음대로 개입할 수 없는 그런 면이 있다. 뭐 이런 뉘앙스의 글을 쓰신 분도 계신데 그건 미국을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미국주는 연방 정부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사실 안 따라도 되긴 하죠. 그죠? 그런데 연방정부의 이런 행정명령을 안 따르면 지원금이 끊기죠. 그러면 메인주는 캘리포니아나 뉴욕처럼 경제활동이 이렇게 활발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결국 누구 손해냐? 메인주의 주민들이 손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메인주 주지사가 트럼프에게 대든 게 이게 정당한 용기가 아니고 이런 게 무대뽀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런 자리에 그런 트럼프와의 대결이 이거 뭐 대단한 용기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메인주의 주지사와 트럼프 간의 대결은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얘기는 일론 머스크가 워싱턴 DC의 연방정부 공무원들에게 지난주에 한 일을 5가지 블랙 포인트로 적어서 이메일로 답장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지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주류 언론에서 아주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미국 주류 언론하고 또 소셜미디어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반대하는 민주당 사람들 사이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 논란이 이제 화제인데 이런 이슈에서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지금 일론 머스크의 이메일 숙제를 비판하거나 비난하시는 분들은 또 역시 미국 상황을 잘 몰라서 헛짚으신 겁니다. 지금 미국 국민들은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일을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을 옹호하는 주류 언론에서만 무슨 갖가지 말도 안 되는 문제점들을 아주 침소봉대하면서 이게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떠들고 있죠. 그러면 이제 주류 언론을 보는 대중은 또 그에 맞춰서 이게 문제가 많다고 느끼고 있는 거고, 심지어 이 5가지 한 일을 적으라는 이메일이 미국 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고, 정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랑 같냐면, 부모가 이제 외출하기 전에 아이에게 너 공부하고 있어, 엄마 아빠 나갔다 올게, 이렇게 말한 다음에 외출을 했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아이한테 공부한 거 좀 보여줄래? 그랬더니 아이가 뭐 갑자기 바닥에 드러 누워 가지고 막 울면서 이게 뭐냐고 막 난리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주류 언론하고 또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딱 그런 아이하고 똑같은 반응이에요. 지금 머스크의 이메일 숙제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시는 분들, 이런 아이의 반응에 동조하시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론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자, 이 영상은 트럼프의 변호사 알리나 하바라는 변호사인데, 이 변호사가 이 문제에 관해서 기자들과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영상입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Look, here's the reality of the situation. There's one person we're supposed to be listening to. It's President Trump and what the American people mandated. People need to be accountable. You need to be able to answer the question. You couldn't answer it yesterday, you have till today. But the reality is, accountability is real. I can't not show up to work every day. I have to answer to the president. And by answering to the president, I answer to the American people. It's very simple. Do you want to pay somebody to do a job and they don't show up to work? I don't think so. I could name 5 things, 5 bullets, in about 5 minutes of me coming into the office every day. If you struggle to do that for a week, there's no excuse for that. Now, you can have an extra day to answer it, but you better be able to answer it. What clarification can you offer workers that you are confused? I'm not sure why you're confused or why it's so hard to answer what 5 things you've done in the past week. Asked by Elon Musk, did you turn in 5 things to President Trump? Did you do? I received an email. President Trump knows what I do every single day, so for me to answer that email is incredibly easy. It's just such a non-issue. Think about the fact that we're having look at all of you standing here asking me why people are upset to answer to their boss, the American people, and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hat you've done at work. What a ridiculous thing. I mean, it's as ridiculous. Firing people has been happening. It happens in every job. Is it outrageous to you that we're firing people? Listen, it's like any job. We're going to ask you what you're doing. Each department is in charge. We have to look at what everybody's doing. But we are asking people to show us that you are working. These are intricate things that we're dealing with, and there are teams of people coordinating, working together to make sure we make this country better. Thank you so much. Thank you. 예, 잘 보셨죠? 알리나 하바가 말한 것처럼 이거 별 문제도 아니죠. 별 문제도 아닌데 주류 언론에서 마치 미국 뭐 국가 안보나 정부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이렇게 계속 과장된 보도를 하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다들 경고망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류 언론은 늘 이렇게 어떤 정책이 하나 나오면, 트럼프의 어떤 정책이 하나 나오거나 어떤 정책이 하나 집행되거나 이러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침소봉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중은 또 거기에 늘 휩쓸리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USAID에서 비리를 들춰내니까 또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뭐 세계의 가난한 지역의 원조가 끊긴다느니 뭐 아주 대단히 심각한 일이 일어나는 줄 알고 전부 이렇게 모두 그냥 호들갑을 떨었죠. 근데 지금 또 조용하죠, 그 얘기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다시 이메일 숙제를 가지고 또 미국 뭐 안보가 어떻게 뭐 누설될 수 있다느니, 공무원들이 해고돼서 정부가 뭐 기능이 어떻게 마비될 수 있다느니, 이런 걸로 또 언론에서 또 호들갑을 떱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언론에서 선동하는 거고 실제로는 별일이 없죠. 그냥 이대로 계속 트럼프 행정부는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보시고, 주류 언론의 뉴스를 보시고 같이 경고망동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과 같이 경고망동하시면 그냥 본인만 바보가 되는 거죠. 알리나 하바 그러죠. 이거 정말 이슈도 아니다. 이게 왜 문제냐? 응? 생각을 해봐라. 그 문제 때문에 이 기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이메일을 쓰라고 했더니 그게 뭐 기분이 상했다느니, 누구는 뭐 혼란스럽다느니, 이런 거를 기자들이 질문하고 내가 대답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그냥 쓸데없는 거에 그냥 전부 다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공무원들이 해고되니까 또 해고되는 거에 대해서 또 막 난리를 치죠. 근데 알리나 하버가 말한 것처럼 해고는 늘 일어나고 있고, 오바마 정부 때도 일어났고, 클린턴 정부 때도 일어났고, 늘 일어나는 일인데, 해고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보냐? 그게 뭐가 이상하냐? 예, 그리고 이 말이 좀 재밌죠? 자기는 매일 출근해서 자기 하는 일을 5개를 5분 안에 말할 수 있는데, 이걸 대답하는데 일주일 고민하고, 그래서 답을 못하고, 그랬더니 하루를 더 줬고, 그런데도 답을 못하면, 그러면 그건 일을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 공무원이라도 그 사람은 나가야죠. 그리고 미국 공무원들은 코로나 이후로 출근 안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답니다. 재택근무 한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출근 안 하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하는데, 알리나 하바가 말하길 출근도 안 하는 사람한테 너 같으면 월급을 주고 싶겠냐? 그러니까 이 월급이 다 국민의 세금이죠. 이런 사람한테 줘야겠냐? 당연히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하겠다는데 지금 주류 언론에서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민주당하고 주류 언론하고. 그리고 뭐 민주당 유권자는 당연히 주류 언론 편이니까 함께 경고망동하는 거고, 예, 한국에서도 이런 뉴스를 보시면서 아 저건 뭐가 잘못됐다, 일론 머스크가 저거 잘못하고 있다, 트럼프가 뭐 왜 저러냐, 뭐 이런 식으로 또 같이 한국에서도 이렇게 경고망동하죠. 자, 지금 민주당이 어떤 상황인지 이 사람이 아주 요약을 잘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임스 카빌이라고 92년 클린턴 대선 캠페인 때 이 사람이 클린턴 캠페인의 두뇌였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당선이 됐습니다. 클린턴이. 자, 이 사람이 오늘 뭐라고 했냐면 뉴욕 타임스에 뭐라고 했냐면은 With no clear leader to voice our opposition. 우리의 저항, 우리의 반대를 목소리 낼 명확한 리더가 없는 상황에서 and no control in any branch of government. 정부의 모든 브랜치에 통제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공화당이 다 가져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It's time for Democrats to embark on the most daring political maneuver in the history of our party. 우리 정당 역사에 있어서 가장 대담한 정치적 행보를 시작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담한 정치적 행보가 뭐냐? Roll over and play dead. 예, 직역하면 이렇게 돌아 누워서 죽은 척 해라 이런 말인데, 이게 뭐냐면 그 미국에서 이제 개를 키울 때 개랑 이제 뭐 장난을 칠 때 개 보고 죽은 척 해봐 그러면은 개가 이렇게 들어 누운 다음에 죽은 척을 합니다. 가만히 누워 있는 거죠. 예, 민주당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이거래요. Roll over and play dead. 그냥 돌아 누워가지고 죽은 척 해라. 이게 다른 말로 그냥 굴복해라 이런 뜻입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 당을 포기한 거죠. 우리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대의 변신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일론 머스크가 한 일 5개 쓰라 그러니까 막 그거 가지고 난리치고, USAID의 비리를 밝혀내니까 또 그거 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계속 난리만 치는 거지, 예, 바뀌지가 않죠. 지금 미국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이제 정부 개혁을 하고 있는데, 그 개혁에 맞서서 이제 뭐 비판을 하고 뭐 반대하고 시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뭐 60%가 70%가 지금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하는 일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시위하고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게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카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야, 우리 하는 짓을 보니 희망이 없다. 그냥 roll over and play dead. 시키는 대로 그냥 죽은 척 하자. 라는 지경에 온 겁니다. 그런데 미국 상황이 이렇다는 걸 모르고 한국 언론에서는 뭐 트럼프 정책이나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일이나 이런 걸 비판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비판만 합니다. 그게 주류 언론의 뉴스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내용도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